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결국 2,6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하락폭은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권부 배성지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이 장 초반에 2% 넘게 빠졌었는데 말이죠. 오후장 들어서는 이 하락폭이 크게 만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개인들이 이 어떤 매도세를 많이 던지는, 그러니까 투매나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매도 종목 내에서 쇼커버링이 발생했던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되갚기 위해서 환매수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장이 좀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어떤 뉴욕 3대 지수 선물이 상승세로 반전된 점도 어떤 투자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같은 외부 요인에는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듯이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28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다가 1,27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종 어떤 글로벌 악재를 앞두고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크게 위축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약세가 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와 미국장 모두 지금 조정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FOMC 여진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일입니까? 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증시 폭락을 가져올 만큼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과 중국 봉쇄 또 러시아 사태 등이 겨박제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 좀 거셉니다. 거기에다 중국 수출 지표도 전달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도 전날에는 34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 당연히 우리 한국 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또 물가 이슈도 있지만 장 초반에 어떤 개미들이 대거 투매를 했던 이유도 미국장에서 관측된 어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그런 우려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죠. 이게 최근에 11배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작년 5월이 무려 26배였습니다.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사 지배구조 문제, 어떤 노동시장 경직성, 또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일종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 중인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30%로 2010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파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닥이 그래서 언제쯤 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을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코스피 하단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전망이 2,500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전망이 2,570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 하반기에는 부진한 흐름을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함께 내놓고 있고, 숫자만 보면 오늘 어떻게 장중이긴 했지만 최저점을 좀 일부 확인을 하고 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들은 반등 시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이죠. 이 시간대에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거다, 이러한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지표들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매월 10일마다 발표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도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 S&P 500이 3,700에서 3,800선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현재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월가에서 S&P 500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는 월가가 대부분 4천 중반에서 5천 초반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5,300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고됐던 긴축이었고 이제 시장도 예상을 했던 만큼 강세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S&P 500이 받은 충격은 기존의 월가의 예상보다도 훨씬 컸던 겁니다. 지금이 S&P가 지금 3,991이니까 네. 거의 5%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바닥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월가는 미국 증시에 아직 항복 상태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복 상태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커피출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예. 주식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월가는 아직도 투자자들의 항복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 전문지인 가트먼 레터의 데니스 가트먼 편집장은요. 아직 공포 지수가 30선이다. 이 40선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하락장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루에 5에서 6%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지금 빠져나가는 걸 보면 네. 무조건 항복 상태 맞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공포지수가 40선일 때가 바닥일 거라는 건 어떤 원리인 겁니까?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포지수가 40선일 때 매수를 하는 투자 전략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VIX 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고요. VIX 지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나스닥이 4% 넘게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크게 보였어도 아직은 VIX 지수가 4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트랙 리서치도요. 현재 VIX가 지난 3, 4월 고점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적어도 36은 넘어야지 증시 저점의 시그널로 유효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월가나 국내나 지수상으로는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물가가 지금 정점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이게 바닥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점이 좀 우세합니다. 예. 먼저 고용시장이 미국 고용시장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임금 인상률을 줄이려면 노동 공급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동 참여가 더 줄었다는 거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또 문제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소비자 설문에서 62%가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56%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높아진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연준은 연착륙에 좀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네, 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은요, 이 4월에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4% 미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 파월은 일자리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큼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에 미국 가계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초과 저축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미국 가계가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연착륙의 연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 가능성 사이에서 시장은 한동안 저울질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월가 전문가들은 적게 잃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라는 평가도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ER이 낮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낮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PER이 연초 대비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주식들을 찾아보면 기계나 조선,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주식들을 찾아보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고 성장주 중에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인터넷 업종 중에서 낙폭이 적은 곳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더 큰 탄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좀 우려가 됩니다. 뭘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밤에는 좀 중요한 발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4명의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요. 경기 전망에 대한 이들의 발언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서 연착륙 혹은 이 경착륙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이 발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 로블록스, EA, 소니, 옥시덴탈 등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장에서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관세청에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금 중국 봉쇄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경상수지를 발표를 하면서 이 4월 경상수지가 무역 적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5월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심해지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또 수출 관련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신세계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그리고 YG 엔터 이러한 곳들이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성재 오민지 기자였습니다.